카페 창가에 앉아 그는 멍하니 커피잔을 바라보고 있었다. 뜨거웠던 커피는 어느새 미지근해졌고 잔 위로 올라오던 김도 사라져 있었다. 눈앞에는 익숙한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늘 앉던 자리, 늘 보던 거리. 변한 것은 없었다. 변한 것은 오직 그뿐이었다. 예전이었다면 이 자리는 친구들로 가득 차 있었을 것이다. 웃음소리, 농담, 가벼운 푸념들. 하지만 이제는 침묵뿐이었다. 그는 고개를 들고 주변을 둘러봤다. 저 멀리 한 무리의 중년 남성들이 앉아 왁자지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누군가는 사업 이야기를 하고 또 누군가는 가족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한때는 자신도 저들처럼 친구들과 함께였는데 지금은 혼자였다. 핸드폰을 꺼내 알림을 확인했다. 특별한 메시지는 없었다. 예전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울리던 단체 채팅방도 조용해진 지 오래다. 손끝이 망설이며 몇 개의 번호를 훑었다. 민수, 석진, 경호. 그와 가장 가까웠던 친구들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누구에게도 먼저 연락을 걸 수 없었다. 다들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몇 달 전만 해도, 몇 년 전만 해도 이들과 모든 걸 나누던 사이였다. 하지만 하나씩 관계가 끊어졌다. 지금 이 순간 그들과 함께라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까? 하지만 떠올려보면 이별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다가왔다. 민수는 오랜 친구였다. 젊었을 때부터 허물없이 지내던 사이였고 사업을 함께하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돈이 그들을 갈라놓았다. 처음에는 사소한 일이었다. 작은 금액을 빌리고 갚고 다시 빌리고. 하지만 금액이 커질수록 관계도 흔들렸다. 친구끼리 이 정도는 괜찮잖아. 그 말이 갈등의 시작이었다. 민수는 가볍게 넘겼지만 그는 점점 부담스러워졌다. 언젠가부터 돈을 빌려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그 당연함이 무너진 순간 관계도 함께 무너졌다. 그가 마지막으로 민수를 만났던 날, 민수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렇게 나오겠다? 그 순간 수십 년을 함께한 친구가 아닌 그냥 돈을 놓고 싸우는 두 남자가 되어버렸다. 그날 이후 서로 연락을 하지 않았다. 석진과는 생각이 맞는 친구였다. 정치, 사회, 철학적인 이야기까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이였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들은 싸우기 시작했다. 서로의 의견이 달랐고 그 차이는 점점 커졌다. 넌 너무 고집이 세. 그 한마디가 결정적이었다. 감정이 섞이면서 대화는 토론이 아니라 싸움이 되었다. 서로를 이해하려 하기보다 상대를 이기려고 했다. 결국 감정이 상했고 마지막 말은 차갑게 끝났다. 그래, 그렇게 생각하면 어쩔 수 없지. 이만하자. 그리고 그 후로 다시 연락이 오지 않았다. 경호는 그에게 가장 특별한 친구였다. 가장 어려운 순간에 곁을 지켜주던 친구. 누구보다 믿었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가 진짜 힘들었던 순간 경호는 그 자리에 없었다. 몸이 아팠던 어느 날, 정신적으로도 힘들었던 순간 그는 경호에게 연락을 했다. 잠깐만 얼굴 좀 볼 수 있을까?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단 한 줄이었다. 바빠. 나중에 보자.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힘들 때 기대고 싶었던 사람조차도 자신을 외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후로 그는 더 이상 경호를 찾지 않았다. 그는 다시 핸드폰 화면을 바라봤다. 여전히 조용했다. 연락을 해야 할까? 아니, 그들에게 먼저 손을 내민다고 해서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 아니면 그냥 지금처럼 살아가는 것이 더 나은 걸까? 그는 천천히 한숨을 내쉬며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이제는 혼자가 더 편한 것 같았다. 예전에는 친구가 없으면 허전하고 외로웠지만 지금은 오히려 혼자 있는 것이 익숙해지고 있었다. 그 순간 아내의 번호가 눈에 들어왔다. 그는 문득 생각했다. 친구들은 떠나갔지만 가족은 아직 내 곁에 있다. 하지만 아내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아이들과의 관계는? 그는 집에서 그들을 기다리게만 했지. 진심으로 다가간 적이 있었던가? 그는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식은 커피가 입안으로 들어왔다.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조용히 생각했다. 이제 가족과의 관계를 다시 시작해야 할 때인가? 그리고 그 한 걸음이 새로운 시작이 될지도 모른다고 느꼈다. 카페 문을 나서며 찬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주인공은 옷깃을 여미며 천천히 걸었다. 거리는 익숙했다. 몇 년 전만 해도 이 길을 따라 걸으며 친구들과 함께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 중에서도 민수와는 특별한 인연이었다.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랐고 청년 시절에는 함께 사업을 구상하며 꿈을 나누던 사이였다. 그는 민수를 가족처럼 생각했다. 친구라면 서로 도와야지 라는 말이 당연했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그 당연함이 깨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는 무심코 핸드폰을 열어 오래된 메시지 목록을 넘겼다. 민수와 나눴던 마지막 대화가 아직 남아 있었다. 형, 이번에 조금만 더 도와줄 수 있을까? 이번엔 힘들 것 같은데. 나도 사정이 있어. 형,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때의 감정이 다시 밀려왔다. 민수는 몇 년 전 사업을 시작하며 자금이 부족했다. 주인공은 한 번쯤 도와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 친구니까 그는 별 고민 없이 돈을 빌려주었다. 잘 되면 금방 갚을게. 믿어줘. 민수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주인공은 그 말을 믿었다. 하지만 그 후 민수는 다시 찾아왔다. 그리고 또다시 이번 달만 좀 봐주면 돼. 다음 달엔 확실히 정리할게. 그때부터였다.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걸 느낀 게. 처음에는 그저 민수를 돕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불편한 감정이 들기 시작했다. 그는 민수를 도울수록 부담이 커졌고 그 부담이 점점 관계를 갉아먹고 있었다. 어느 날 주인공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민수야, 나도 사정이 있어. 이번에는 좀 어렵겠다. 그 순간 민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실망과 불편함이 섞인 듯한 표정. 아, 그래. 알겠어. 하지만 민수는 그 이후로 연락이 뜸해졌다. 이전처럼 먼저 찾아오지도 않았고 만남을 피하는 것처럼 보였다. 주인공은 혼자 생각했다. 내가 도와줄 수 없으니까 이제 필요 없어진 걸까? 몇 달이 지나 주인공은 민수와 마지막으로 만났다. 그날도 민수는 부탁을 하기 위해 그를 불렀다. 형, 이번만 더 부탁할게. 진짜 마지막이야. 하지만 그때의 주인공은 이미 결심이 서 있었다. 이제는 어렵다. 민수야, 너도 알잖아. 이렇게 계속 가는 게 맞는 건지. 그 순간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형, 친구가 이런 것도 못해줘?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기로 했다. 친구라서 이제는 안 되는 거야. 우리가 계속 이러면 친구가 아니라 그냥 돈으로 얽힌 사이가 될 거야. 민수는 한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알았어. 그렇게 나오겠다. 그 말을 끝으로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날 이후 둘은 다시 연락하지 않았다. 주인공은 길을 걸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의 선택이 옳았을까? 친구를 돕지 않은 것이 후회될 때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계속 그렇게 이어갔다면 결국 더 큰 상처만 남았을 거라는 걸. 핸드폰을 다시 열어 민수의 번호를 찾아봤다. 한참을 바라보다 결국 화면을 껐다. 이제는 과거의 인연이었다. 그는 문득 생각했다. 친구는 돈보다 소중하다고 믿었는데 돈이 친구를 바꿔버릴 수도 있는 걸까? 그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한 채 그는 조용히 집을 향해 걸어갔다. 집으로 가는 길, 그는 무심코 발걸음을 늦췄다. 거리의 가로등 불빛이 길게 늘어지고 있었다. 문득 과거의 대화가 귓가에 울렸다. 야, 넌 그런 식으로 생각하냐? 그럼 넌?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친구 석진과의 마지막 대화였다. 몇 년 전만 해도 둘은 이런 대화를 즐겼다. 세상의 문제를 놓고 밤새도록 토론하는 것이 일상이었다. 정치, 경제, 사회 문제까지 서로의 의견이 맞든 틀리든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이였다. 하지만 언제부터였을까? 토론이 아닌 논쟁이 되어버린 것이. 석진과는 오래된 친구였다. 오랜 시간 함께하며 많은 대화를 나눴다. 둘 다 책을 좋아했고 세상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세상은 점점 변하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다 받아들일 수는 없잖아. 이런 대화가 둘 사이에서는 흔했다. 때로는 의견이 갈리기도 했지만 그것도 하나의 재미였다. 서로 다르지만 그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였다. 하지만 점점 둘의 대화는 날카로워졌다. 사회 문제에 대한 견해 차이가 깊어지면서 감정이 섞이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며 듣던 대화가 어느 순간부터 상대를 이기기 위한 말싸움으로 변해갔다. 넌 왜 그렇게 고집이 세냐? 고집이 아니라 난 그냥 내 논리가 틀렸다고 보는 거야. 작은 의견 차이였지만 점점 대화는 감정적인 언쟁으로 번졌다. 마지막으로 석진과 만났던 날, 둘은 다시 정치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가벼운 대화로 시작했지만 분위기는 점점 달아올랐다. 넌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해. 그게 뭐 어때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지. 서로의 말을 이해하려는 마음보다는 상대를 꺾으려는 태도가 강해졌다. 그러다 결국 석진이 차갑게 말했다. 그래, 그렇게 생각하면 어쩔 수 없지. 이제 우리 더 이야기할 필요 없을 것 같다. 그 순간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다. 하지만 확실한 건 그 말이 끝난 후 둘 사이의 관계도 끝이 났다는 것이다. 그는 한숨을 내쉬었다. 단순한 의견 차이로 끝낼 수도 있었던 관계였다. 하지만 감정이 얽히면서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다. 핸드폰을 열어 석진의 번호를 찾았다. 여전히 그의 번호는 남아있었다. 연락을 해볼까? 아니면 그냥 이대로 두는 것이 나을까? 그는 조용히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이제 와서 다시 이야기한다고 해서 과거로 돌아갈 수 있을까? 어쩌면 친구 사이에도 거리를 유지하는 게 필요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는 다시 길을 걸었다. 이제 석진과의 대화는 머릿속 기억으로만 남을 뿐이었다. 집 앞에 도착했지만 그는 문을 열지 못했다. 손잡이를 잡은 채 잠시 숨을 고르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밤하늘에는 별이 흐릿하게 떠 있었다. 어두운 하늘처럼 그의 마음도 무겁게 가라앉았다. 핸드폰을 열어 번호를 훑었다. 경호. 여전히 그의 연락처는 남아있었다. 하지만 전화를 걸 용기는 나지 않았다. 경호. 그는 단순한 친구가 아니었다. 그에게 경호는 가족보다 더 가까운 존재였다. 힘든 일이 있을 때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었고 고민을 나누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가 정말 필요했던 순간 경호는 그곳에 없었다. 그때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다. 사업이 흔들리고 몸도 좋지 않았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그럴 때마다 그는 경호를 찾았다. 야, 오늘 좀 볼 수 있어? 그는 애써 가벼운 목소리로 말했다. 경호는 잠시 침묵하더니 짧게 답했다. 바빠. 나중에 보자.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래, 알았어. 그는 웃으며 전화를 끊었지만 마음속에는 씁쓸함이 가득했다. 언제부터였을까? 자신이 힘들 때 가장 먼저 떠올렸던 사람이 이제는 거리를 두고 있는 것 같았다. 그날 이후 그는 다시 경호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경호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생각했다. 내가 너무 기대했던 걸까? 경호도 바빴겠지. 나만 힘든 건 아니었을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확신하게 됐다. 아니야. 그는 그냥 나를 외면한 거야.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그토록 가까웠던 사람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등을 돌렸다. 이해하려 해도 마음 한구석에 깊은 배신감이 자리 잡았다. 그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경호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떠올랐다. 술 한 잔 기울이며 고민을 털어놓던 밤들. 힘들 때마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라고 말해주던 목소리. 그때의 경호는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그냥 그 순간 가볍게 건넨 말이었을까? 지금 와서 다시 그에게 연락하면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왜 그때 날 외면했어? 그 말을 해버리는 순간 남아있는 감정마저 무너질 것 같았다. 그래서 그는 하지 않기로 했다. 경호는 이제 과거의 친구였다. 그는 조용히 집 문을 열었다. 거실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아내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아내가 고개를 돌렸다. 왔어?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친구들은 떠났다. 이제 남은 건 가족뿐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진짜 내 곁에 있어야 할 사람은 결국 가족이었다. 문을 닫고 신발을 벗으며 거실을 바라봤다. 따뜻한 조명이 비추는 공간 속에서 아내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어딘가 낯설게 느껴졌다. 친구들과 연락이 끊기고 난 후 그는 혼자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야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밥 먹었어? 아내가 건조하게 물었다. 응.
밖에서 간단히 먹고 왔어. 그는 대답하면서도 문득 생각했다. 예전에는 이런 질문조차 신경 쓰지 않았다.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느라 늦게 귀가하는 일이 많았고 집에 오면 피곤하다는 이유로 곧장 방으로 들어갔다. 아내와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가끔씩 나누는 대화는 형식적인 것뿐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아내가 건넨 짧은 질문이 낯설지 않다는 걸 느꼈다. 오히려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바라봤다. 하지만 화면 속 장면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주말이면 친구들과 약속을 잡고 바쁘게 움직였다. 가끔은 귀찮아도 억지로 모임에 나갔다. 오랜만에 보자라는 말에 의무감처럼 자리를 지켰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를 부르지 않았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주말에 딱히 할 일이 없다는 것이. 스마트폰을 보면 단체 채팅방은 여전히 있지만 그는 더 이상 그 대화에 끼지 않았다. 이제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들인가. 그렇게 생각하며 채팅방을 나가버렸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그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처음에는 허전했다. 오랜 습관처럼 주말이면 나가야 할 것 같고 누군가를 만나야 할 것 같았다. 하지만 점점 그 고요함에 익숙해졌다. 카페에 가서 혼자 커피를 마시고 책을 읽고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산책을 했다. 누구와 대화하지 않아도 누군가를 만나지 않아도 괜찮았다.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예전에는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려 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다. 그는 거실에 앉아있는 아내를 바라봤다. 결혼 초반에는 둘이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았다. 서로의 하루를 공유하고 사소한 일에도 웃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친구들과의 모임에 더 많은 시간을 썼다. 당신은 늘 바쁘잖아. 아내가 한숨 섞인 목소리로 했던 말이 떠올랐다.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이제야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내일 저녁 같이 먹을까? 아내는 잠시 의외라는 표정을 짓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러자. 그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 친구는 없지만 가족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다음 날 저녁 그는 조금 일찍 퇴근했다. 집으로 가는 길 습관처럼 스마트폰을 확인했지만 친구들의 연락은 없었다. 이제는 그 공백이 어색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다. 저녁 뭐 먹을까? 잠시 후 짧은 답장이 도착했다. 당신 먹고 싶은 거. 예전에는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것조차 귀찮았던 적이 많았다. 아내가 뭐든 알아서 하겠지 하는 생각이 컸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그는 고민 끝에 답장을 보냈다. 우리 예전에 자주 가던 식당 갈까? 이번엔 답장이 조금 늦었다. 거기 오랜만이네. 좋아. 그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식당에 도착하자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다. 결혼 초 그는 아내와 자주 이곳을 찾았다. 바쁘게 일하고도 둘만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친구들과의 모임이 늘었고 이런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다. 아내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서운했던 것이 분명했다. 둘은 자리에 앉아 주문을 했다. 여기 여전히 그대로네. 아내가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그러게 우리가 마지막으로 온 게 언제였지? 그가 묻자 아내는 잠시 생각하더니 웃으며 답했다. 기억도 안 나. 하지만 정말 오랜만이야. 둘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불편하지는 않았다. 음식이 나오고 둘은 천천히 식사를 시작했다. 요즘 어때? 그가 먼저 말을 꺼냈다. 그냥 늘 똑같지. 당신은? 아내가 물었다.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솔직하게 말했다. 요즘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 친구들이랑 연락을 잘 안 하게 됐거든. 아내는 놀란 듯 그를 바라보았다. 왜? 그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그냥 다들 각자의 삶이 있고 나도 그걸 인정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서. 아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사실 난 당신이 요즘 좀 변한 것 같다고 생각했어. 어떤 점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잖아. 예전엔 늘 바쁘다고 나가더니 요즘은 같이 저녁도 먹고 주말에도 집에 있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런 게 낯설었어. 하지만 생각해보니까
그동안 내가 너무 바빴던 것 같아. 가족보다 친구들이 더 중요하다고 착각했었나 봐. 아내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라도 깨달았으니까 다행이지 뭐. 그는 그 말에 작게 웃었다. 식사가 끝나고 둘은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다. 거리에는 따뜻한 가로등, 불빛이 비치고 있었다. 그는 문득 오늘 같은 시간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아내와의 관계가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노력하고 싶었다. 우리 다음 주에도 같이 저녁 먹을까? 그가 조심스럽게 묻자 아내는 웃으며 대답했다. 당연하지. 그는 마음 깊이 안도했다. 이제 친구가 없는 삶이 외롭지 않았다. 가족이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느꼈다. 주말 아침 그는 늦잠을 자고 싶었지만 거실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눈을 떴다. 아, 진짜 내 거잖아. 그럼 먼저 말하지 그랬어? 익숙한 목소리였다. 두 아들이 티격태격하는 소리. 예전 같았으면 그는 베개를 뒤집어 쓰고 더 자려고 했을 것이다. 주말이면 피곤하다는 핑계로 늘 늦잠을 잤고 일어나도 TV를 보거나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시간을 보냈다. 그동안 아이들과 제대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거실로 나가자 두 아들이 소파에 앉아 각자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뭐 하고 있어? 아빠의 등장에도 아이들은 시큰둥했다. 그냥 게임. 짧은 대답. 그는 주방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다. 아침 뭐 먹었어? 큰아들이 대충 대답했다. 그냥 토스트 하나. 작은아들은 말도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그는 냉장고 안을 들여다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애들한테 너무 무심했나? 그는 싱크대에서 프라이팬을 꺼내 계란을 깨기 시작했다. 그러자 작은아들이 고개를 들었다. 뭐해? 아침 준비하는데? 큰아들이 의아한 얼굴로 물었다. 갑자기? 그는 계란을 젓가락으로 저으면서 웃었다. 아빠가 직접 해주는 계란 프라이 먹고 싶지 않아? 아이들은 서로를 쳐다보더니 어색한 듯 웃었다. 뭐, 나쁘진 않지. 팬 위에서 지글지글 익어가는 계란. 고소한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웠다. 그는 식탁을 차리고 아이들을 불렀다. 오, 제대로네. 큰아들이 감탄하며 자리에 앉았다. 작은아들도 젓가락을 들며 말했다. 아빠가 직접 해주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그는 순간 당황했다. 그런가? 생각해보니 정말 그랬다. 아내가 없을 때면 대충 배달음식을 시켜줬고 아이들과 함께 요리를 해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앞으로 자주 해줄게. 식사를 하면서 그는 일부러 아이들에게 말을 걸었다. 요즘 학교 어때? 큰아들은 시큰둥한 표정을 지었다. 그냥 똑같지 뭐. 작은아들은 조금 생각하다 말했다. 근데 우리 반에 새로운 애가 전학 왔는데 되게 재밌어. 오, 그래? 친구 됐어? 응, 같은 게임 좋아해서 금방 친해졌어. 그는 작은아들의 얼굴을 보며 피식 웃었다. 게임 덕분에 친구도 사귀고 좋네. 그러자 작은아들이 장난스럽게 말했다. 아빠도 게임 좀 하지 그랬어. 친구랑 멀어지는 것보단 낫잖아. 그 말에 그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큰아들도 피식 웃으며 거들었다. 그러게, 아빠는 친구들이랑 안 만나? 그는 잠시 고민하다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이제는 잘 안 만나. 왜? 그는 계란을 한 입 먹으며 조용히 말했다. 살다 보면 친구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깨닫게 되더라. 아이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말이 그들의 마음속에 남았을 거라는 걸 그는 알았다. 식사가 끝나고 아이들은 다시 소파에 앉아 게임을 했다. 그는 조용히 옆에 앉았다. 그거 무슨 게임이야? 큰아들이 그를 의아하게 쳐다봤다. 아빠가 이런 거 관심 있었어? 응, 한번 해볼까? 작은아들이 웃으며 조이스틱을 건넸다. 진짜 해볼래? 그는 조이스틱을 잡으며 아이들과 함께 게임을 시작했다. 처음 해보는 게임이었지만 아이들은 옆에서 웃으며 가르쳐줬다. 그는 생각했다. 이렇게 조금씩 가까워지면 되겠지. 친구는 떠났지만 가족은 남아있었다. 그리고 이제야 그는 그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주말 오후 그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하지만 화면 속 장면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다. 문득 아빠랑 같이 나가자.
라고 말하던 어린 두 아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때 그는 늘 바빴다. 아빠 피곤해. 다음에 가자. 주말에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서 안 돼. 그렇게 몇 번을 거절했더니 아이들은 더 이상 함께 가자는 말을 하지 않게 되었다. 그때는 몰랐다. 그 다음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그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들이 있는 방으로 갔다. 야, 우리 어디 좀 다녀올까? 큰아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어디를? 그냥 가까운 데라도. 드라이브라도 할까? 작은아들이 웃으며 장난스럽게 물었다. 갑자기? 아빠 무슨 일 있어? 그는 피식 웃으며 말했다. 그냥 오랜만에 가족끼리 시간 좀 보내려고. 그 말을 듣던 아내가 거실에서 고개를 들었다. 진짜로? 우리 다 같이? 응, 다 같이. 아이들은 서로 눈치를 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뭐, 나쁘진 않겠네. 차를 타고 교회로 나왔다.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이 시원했다. 운전대를 잡은 그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예전에는 이런 시간도 아까워했다. 늘 바쁘다고 생각했고 친구들과의 모임이 더 중요하다고 여겼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게 느껴졌다. 뒷좌석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대화 소리, 옆자리에서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는 아내. 이 순간이 오히려 더 소중하게 다가왔다. 우리 예전에는 자주 놀러 다녔는데. 아내가 문득 말했다. 그는 짧게 웃었다. 그러게, 왜 그렇게 바빴을까? 아내는 그를 한번 바라보더니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같이 나왔잖아.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지금이라도. 도착한 곳은 작은 공원이었다. 큰아들은 벤치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렸고 작은아들은 잔디밭에서 혼자 공을 차고 있었다. 그는 작은아들에게 다가갔다. 한판 할까? 작은아들이 눈을 크게 뜨더니 웃었다. 아빠가? 축구. 왜? 못할 것 같아? 할 수 있으면 해봐. 그는 웃으며 공을 받아 차기 시작했다. 작은아들과 공을 주고받다 보니 어느새 큰아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공을 찼다. 아내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사진을 찍고 있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장면이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네. 그는 가만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예전의 자신이라면 이 시간에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거나 의미 없는 대화를 나누고 있었겠지. 하지만 지금 그는 정말 의미 있는 순간을 보내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조용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이 어색하지 않았다. 작은아들은 피곤했는지 꾸벅꾸벅 졸고 있었고 큰아들은 창밖을 바라보며 이어폰을 끼고 있었다. 아내는 옆에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오늘 좋았어. 그는 운전대를 잡은 채 조용히 말했다. 앞으로 자주 이렇게 나가자. 아내는 그를 한번 바라보더니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그래, 그러자. 그는 그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확신했다. 나는 이제 외롭지 않다. 주말이 지나고 평범한 월요일이 찾아왔다. 그는 아침 일찍 출근 준비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창밖을 바라보며 문득 생각했다. 지금 나는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친구들과의 관계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것이 틀린 생각이었다는 걸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친구들의 연락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들과의 단절이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출근하기 전 그는 스마트폰을 열어 오랫동안 들어가지 않았던 단체 채팅방을 확인했다. 여전히 친구들은 활발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야, 이번 주말에 한잔할까? 요즘 연락 안 되는 놈들 너무 많아진다. 다들 바쁜가 보지 뭐. 그는 조용히 메시지를 읽으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한때는 이런 대화가 익숙하고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그는 화면을 천천히 내리며 채팅방을 나갔다. 이제 나는 그들과 다른 길을 가고 있다. 이별을 고하는 것은 아니었다. 단지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머무르지 않겠다는 의미였다. 회사에서의 하루는 평범했다. 점심시간이 되자 동료들이 삼삼오오 모여 식사를 하러 나갔다. 같이 가실래요? 누군가가 물었지만 그는 가볍게 손을 흔들며 말했다. 아냐, 난 오늘 그냥 혼자 먹을게. 예전 같았으면 혼자 밥을 먹는다는 게 어색하고 쓸쓸하게 느껴졌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그는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혼자 점심을 먹으며 책을 펼쳤다.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이 편안했다. 퇴근 후 그는 곧장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하니 아이들은 각자의 방에서 뭔가에 집중하고 있었고 아내는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오늘은 좀 늦었네. 아내가 자연스럽게 물었다. 응. 회사에서 좀 할 일이 있었어. 그는 가방을 내려놓고 식탁에 앉았다. 이전 같았으면 퇴근 후 친구들과의 약속이 있었을 테지만 이제는 달랐다. 집이 가장 편안한 곳이 되었다. 도와줄 거 있어? 그가 묻자 아내는 살짝 놀란 듯 그를 바라봤다. 당신이 이런 말 할 줄은 몰랐는데.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라도 해야지 뭐. 그는 조용히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며 생각했다. 이제 내 삶의 중심은 여기다. 과거에는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가족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과거를 그리워하지 않았다. 저녁을 먹고 난 뒤 그는 거실에 앉아 조용히 차를 마셨다. 집안은 평화로웠다. 아이들은 방에서 공부를 하거나 게임을 하고 있었고 아내는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이 시간쯤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지거나 모임을 위해 집을 나섰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이게 내가 몰랐던 행복이었구나. 그는 천천히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는 거실에 앉아 조용히 TV를 보다가 아내를 바라봤다. 책 재미있어? 아내가 고개를 들고 미소를 지었다. 응. 오랜만에 읽으니까 좋네. 그는 잠시 고민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 다음 주말에 여행 갈까? 아내는 놀란 듯 그를 바라봤다. 진짜? 응, 다 같이 가족 여행. 그녀의 눈이 살짝 흔들렸다. 당신이 먼저 그런 말을 할 줄은 몰랐네. 그는 부드럽게 웃었다. 이제야 알겠어. 나한테 정말 소중한 게 뭔지. 아내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그래, 가자. 그 순간 그는 확신했다.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생각했다. 친구들은 떠났지만 그 자리에 가족이 있었다. 그동안 소홀했던 아내와의 관계도 아이들과의 거리도 조금씩 좁혀지고 있었다. 이렇게 사는 게 진짜 행복이구나. 예전에는 친구가 없으면 외로울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마음 깊이 안도했다. 나는 지금이 더 행복하다. 주말이 되자 그는 가족과 함께 차를 타고 여행을 떠났다. 창밖에는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다. 차 안에서 아이들은 신나게 대화를 나누었고 아내는 미소를 지으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운전대를 잡고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봤다. 이 순간이 그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그는 달라진 자신의 일상을 실감하고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다. 주말이 되면 아이들과 가볍게 산책을 나가고 아내와 함께 장을 보거나 식사를 준비하는 일이 일상이 되었다. 예전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변화였다. 나는 이제 진짜 중요한 걸 알게 됐다. 그날 저녁 그는 거실에 앉아 아내와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다. 창밖을 보니 밤하늘이 고요했다. 요즘 어때? 아내가 조용히 물었다.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좋아, 마음이 편해. 아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후회 안 해? 그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말했다. 후회할 줄 알았는데 안 해. 오히려 지금이 더 좋아. 그가 떠나온 과거, 친구들과의 관계는 이제 그의 삶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물론 그들과의 시간도 의미 있었지만 진짜 소중한 것은 결국 가까이에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친구들의 연락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리고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작은 변화를 시도하기 시작했다. 아내와 함께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고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늘려갔다. 가끔은 혼자 카페에 앉아 책을 읽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 시간이 외롭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려 하지 않았다. 진짜 인연이라면 언젠가 다시 만날 수도 있겠지. 이제 그는 과거를 붙잡고 있지 않았다. 대신 지금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날 밤 그는 침대에 누워 천천히 눈을 감았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쓸쓸하지 않았다. 친구들은 떠났지만
가족은 남아 있었다. 그가 과거에 매달리며 보지 못했던 것들. 이제야 그는 그것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나는 이제 진짜 행복하다. 그는 조용히 숨을 내쉬며 깊은 평온 속으로 잠겨갔다. 그는 과거를 놓아주었고 새로운 삶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 선택이 그의 인생을 더 행복하게 만들었다. 더 이상 억지로 사람을 붙잡지 않아도 괜찮았다. 가족이 그의 곁에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가장 소중한 것은 언제나 가까이에 있었다.